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자주 우울하고 불안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은 아마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영상일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보시면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며 앞으로의 날들의 후회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아주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슬픔도 아니고 우울함도 아니며 뇌 기능의 장애이자 생리적 차원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억지로 공허한 조언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산책하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좋은 것을 느낄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조용한 동행과 말 없는 격려입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다고 느끼게 하면서도 방해받지 않는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울증을 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지극히 재능 있고 총명하며 지독하게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삶의 일부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회복하면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에너지가 폭발하여 점점 더 부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그들을 특별한 상태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평온함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파문 하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란 무엇일까요? 자주 자신을 상처받게 하고 에너지가 억눌리며 자신감을 발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그들은 종종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에너지를 확장할 수 없으며 뜻대로 되지 않아 자주 피해를 보고 상처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오랜 기간 감정이 쌓여서 발생합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대개 매우 민감하고 사물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쉽게 예민해지고 걱정이 많으며 자주 과도하게 인내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완성시키는 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내향적이며 머릿속에는 생각이 많지만 표현을 잘하지 못해 자주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더 쌓여 결국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정신적 붕괴로 이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모두 고위험군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선량해서 우울증에 걸린 후에는 내면을 괴롭히고 스스로 강해질 뿐 절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칼을 휘두르고는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것은 분명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고위험군에서는 에너지는 사실 형체가 없고 모두 관념을 통해 소통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종종 생각은 많고 행동은 적은 상태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에너지가 너무 낮아서 몸 안에 적은 양의 에너지가 신체의 운행을 유지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분이 저하되고 말이 적고 행동이 적은 상태에 빠집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료가 고갈되어 내재적 동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우울증을 앓는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당신에게 지구의 에너지장은 마치 평범한 사람이 돼지우리에 갇힌 것처럼 더럽고 끔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와 자폐증 환자는 종종 자신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낮은 주파수와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무심코 그것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높이고 당신의 진동 주파수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더 높은 곳에서 내려온 것은 사명을 띠고 온 것인데 지금 이곳의 에너지에 적응하지 못해 자신을 닫아버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제는 바로 당신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우울증 환자는 사실 고도로 민감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쉽게 알아차리고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 에너지를 소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민감성은 훌륭한 선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극복할 수 있다면 그 기술은 앞으로의 여정에서 당신을 순조롭게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구하는 법을 배우고 고통의 수렁에서 자신을 끌어내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꾸준히 이겨낸다면 완전히 다른 버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 뒤에는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탈피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한 당신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영원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더 이상 누워있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원과도 접촉하지 마세요. 자연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찾고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종종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양 전통의학에 따르면 많은 경우는 사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낮을 때 신체 상태는 약해지고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 상태도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동양 전통의학에서 우울증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우울증 진단 기준을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심리적 문제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입니다. 우울증의 본질은 몸과 마음, 영혼에 더 이상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신체, 감정, 의식을 분리하여 고찰하고 그것들을 서로 관련되고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다른 실체로 보며 심신상관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이원론입니다. 반면 동양 전통의학은 몸과 마음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며 형신일체라고 부릅니다. 동양의학에서 몸의 개념은 마음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종종 우울증을 언급하지만 동양의학에 따르면 많은 경우는 사실 전신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만약 당신이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그 3일 동안 두 끼만 먹게 하며 힘든 일을 해야 한다면 그때에도 그 긍정성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신체 에너지가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면 정신, 의식, 지혜의 운용 능력도 쇠퇴합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면 메모리가 충분할 때는 고급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작동은커녕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오직 저사양 버전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에너지가 매우 낮을 때 그들의 신체 상태는 나빠지고 내면 상태와 의식도 따라서 낮아집니다. 이 저사양 버전 상태에서 그들이 주변 세계와 접촉할 때 음식과 감정을 포함한 많은 것들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많은 육체 노동이나 복잡한 운동도 할 수 없으며 모든 일이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몸 안에서도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나 심장 박동이 빠르거나 부정맥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에너지가 낮아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운행할 수 없게 된 결과입니다. 감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낮을 때 그들의 표현 능력과 수용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식, 사고, 사회적 소통 면에서는 그들은 더 폐쇄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한 종류의 정보만 받아들일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거부합니다.
심지어 이전에 소화할 수 있었던 것들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그들은 압축된 사람이 됩니다. 마음, 기운, 정신, 다시 말해 신, 심, 의가 모두 압축됩니다. 이렇게 압축된 상태에서는 공간, 시간, 사회, 삶, 그리고 그들 주변의 모든 것, 그들이 접촉할 수 있고 기꺼이 접촉하려는 것들까지 모두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내면의 핵 바깥에서 저급한 순환에 들어가지만 자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저급 순환에 들어가면 몸, 마음, 의식 전체가 동시에 하락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은 더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할 때 대부분의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절대로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단지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뿌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우울증은 정말 뇌의 문제일 뿐일까요? 현대의학의 관점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모든 심리적 문제는 뇌의 화학물질, 예를 들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변화 때문입니다. 심리 상태와 감정은 이러한 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많은 정신질환 치료제는 이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정말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변화일 뿐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머리가 먼저 병들었을까요? 아니면 몸이 먼저 병들었을까요? 현대의학과 심리학은 이것이 마음과 뇌의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화학물질을 억제하거나 뇌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온전한 한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태도, 생활 방식, 감정, 인식, 사고, 행동의 변화가 단지 그 화학 물질들의 변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 의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화학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마치 제가 강의를 할 때 수업이 있기 때문에 향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향이 수업의 원인이 아니라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이 있는 것입니다. 향뿐만 아니라 빛, 소리, 모든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산물입니다. 심리적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서양 의학의 사고방식에 비합리적인 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논리적 관점에서 평행하거나 상관관계가 있는 현상들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을 때 원인과 결과는 명확한 선후 순서가 있어야 하고 근본적인 것과 파생적인 것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당신은 나무집, 꽃 또는 잎에 있는 벌레가 나무가 자라게 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의사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세뇌당하고 대중 매체가 말하는 것, 의사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하지만 근본을 파고들지 않고 병의 진짜 원인을 찾지 않으면 병은 나을 수 없고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이 점점 더 많아지는가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누구나 기쁘지 않을 때나 그런 시기가 있고 누구나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울증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을까요? 게다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그러한 평범한 감정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쁘지 않은 상태를 두려워하며 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기쁘지 않고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할 힘이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사람이 항상 즐겁고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이고 노력해야만 옳다는 보편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정상일까요? 마치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법칙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봄과 여름만 좋아하고 가을, 겨울은 싫어해서
가을, 겨울에 저항합니다. 바로 그 저항 때문에 그들은 가을, 겨울에 더 쉽게 병에 걸리거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많은 병의 이름이나 많은 병 자체가 사실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명의 본래 시적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로 그것이 단 하나의 면만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은 왜곡되기 시작하고 변형되기 시작하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흐르던 강을 우리가 막아서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전 세대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진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 개념만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경쇠약입니다. 기분이 안 좋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모두 신경쇠약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둘째는 의지가 굳건하지 않고 사상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사상 문제에 속했습니다. 신경소외약 치료제로는 그때 보통 두 종류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칼슘 보충제인 칼트레이트였습니다. 둘째는 비타민 B 복합체였습니다. 1980년대쯤에 이르러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병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 이전에 의학사전이나 교과서에는 이 이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갱년기 증후군은 점차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중년 여성들이 초조한 모습으로 의사를 찾아와 요즘 잠도 못 자고 어지럽고 잘 잊어버리고 불안하고 쉽게 긴장하고 감정적으로 변하며 몸에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며 생리가 불규칙해요. 제가 갱년기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네, 이것이 바로 갱년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나 환자 모두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원인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설명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그들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일을 매우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한 환자가 서둘러 일련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갱년기입니다. 환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병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분류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며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길을 비추는 빛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우리 내면의 필요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는 서양 심리학계 한 학자의 관점을 읽게 되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이 문제는 다른 사람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단독 사례라고 느끼지 않고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90년대에 이르러 저는 우울증, 불안 같은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 정신의학이 막 설립되었을 때 이것은 여전히 꽤 한산한 학문이었습니다. 2000년에 이르러 일부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리치료 분야가 강력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종류의 약과 전문 과목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2000년경에 우울증과 같은 새로운 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산후 우울증과 노인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전에는 노인의 우울증은 여전히 신경쇠약이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많은 현상에 대해 독립적으로 관찰하고 인식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잘못된 길로 이끌리지 않고 쉽게 자신에게 병을 붙이고 사회의 흐름에 휩쓸려 고통을 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모든 직업들이 서로에게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왜 서로에게 약을 먹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쉽고 가볍고 돈 벌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은 사실 당신에게 진정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우울증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우울증 진단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소위 심리적 문제 뒤에 결국 무엇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기꺼이 탐구하려 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진실된 세계에 대해 기꺼이 이해하려 하는가? 자신의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는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하는가? 자신과 외부 세계와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해하는가? 왜냐하면 인생이란 본래 기복이 있고 만남과 헤어짐, 슬픔과 기쁨이 있으며 온갖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신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시기에 자신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 만약 그 사람이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임을 이해한다면 그는 당황하지 않고 서둘러 한의사나 양의사를 찾아가 한 뭉치의 약을 받아 몸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관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책을 읽고 성찰함으로써 자신과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되돌아보고 자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외부 요소를 통해 자신이 너무 폐쇄적인지 또는 불필요한 것들을 고집하고 있는지 본래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식사, 수면, 운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맹점이 있는지 삶이 너무 단조롭지 않은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보기 시작할 때 조정 과정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리적 문제든 심리적 문제든 개선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의학의 본질은 그래야 합니다. 동양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처음의 출발점은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를 통해, 질병을 통해, 감정과 현상을 통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왜곡된 인식, 믿음, 그리고 진정한 근원을 보고 근본부터 다시 조정하여 변화와 지혜를 발전시키고 점점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병이 있으니 약을 먹어야 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약을 먹거나 외부의 도움을 찾는 것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병은 지금처럼 점점 더 많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감정의 기복을 겪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감정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다른 재미있는 일로 전환되면 부정적인 감정도 점차 사라집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은 감정에 쉽게 갇히고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우며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점차 이러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은 병리적으로 발전하여 불안장애나 심각한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은 어떻게 기쁨을 되찾아야 할까요? 첫째, 실컷 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억눌려 있다고 느낄 때 크게 한 번 우는 방법을 선택하여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할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 공유하세요. 가족의 이해와 지지는 인정받는 느낌을 주어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셋째,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일을 하여 주의를 전환하고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을 잠시 잊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압박감을 줄여줍니다. 넷째,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시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항불안제 및 항구울제입니다. 다섯째, 불안과 우울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든 또는 미래에 무엇을 겪게 되든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그 불편한 증상들과 함께 계속 살아가세요. 당신이 점차 예전의 기쁨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인연이 있는 분이여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화답해 주시고 긍정적인 한마디를 남겨 에너지를 높이고 새로운 빛을 맞이하며 그것을 당신의 밝은 미래를 위한 좌우명으로 삼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여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